선생님이 뭘 했길래 우리 아이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만호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교무실 안을 들여다보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땅에다 큰절 한번 해주시겠어요? 만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 꿇는 게 교육입니까?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나서요? 학부모가 돈 내고 있는데 당연히 교육 서비스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지현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이제 숨길 수가 없겠군요. 나는 이 학교를 세운 이사장 김만호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부모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빛중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만호 씨와 39세 며느리 박지현 교사.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현재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6시, 김만호는 평소와 같이 잠에서 깼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먼저 마당에 나가 가볍게 몸을 풀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마친 후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박지현이 부엌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39세의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식탁에 앉으며 지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며느리였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준호는 또 출장이냐? 네, 이번 주 내내 부산에 있어요. 아들 김준호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지연은 교직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지연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항상 뿌듯해했습니다. 오늘도 학교 가는구나.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만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지연의 표정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좀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학교에서 무슨 일 없니?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학부모들이 조금 까다로워서요. 까다롭다니? 아, 별거 아니에요. 성적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지연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만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캐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준호 없을 때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고마워요, 아버님. 지연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만호는 창문 너머로 지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빛중학교로 향하는 그 길을 만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만호가 직접 걸어다니며 땅을 보고 설계도를 그리며 세운 학교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만호는 30세였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설립자 김만호의 이름은 학교 현관의 작은 명판으로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지연조차 시아버지가 한빛중학교의 설립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일부러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실력이 아닌 가족의 배경으로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로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준호에게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평범한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만호는 평소대로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평범한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예전만 못했지만 큰 병은 없었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채소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과 친숙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사가실까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금치 좀 주세요. 그리고 당근도요. 지연 씨 참 좋은 분이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따른다던데요. 우리 손자도 한빛 중학교 다니는데 지연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만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좋은 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치 친딸이 칭찬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가 좀 시끄럽다던데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지연이 보인 피로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소문인데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떤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너무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던데요. 만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을 본 후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교육자 정신이라는 글자를 쓰며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만호는 지연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지연이 급하게 나가느라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곱게 담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신선한 시금치로 나물도 무쳤습니다. 한빛 중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걸으며 학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보다 건물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 수도 많아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만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빛중학교라는 현판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교육의 전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용무를 말하고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만호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던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교무실 앞에 다다랐을 때 만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뭘 했길래 우리 아이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날카롭고 공격적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만호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호는 교무실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학부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최근에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서 개별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지도요?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실 거예요? 우리 민수는 학원에서도 우수한 아이라고요. 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 한쪽에 앉아있던 교장은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가정교육 문제 아닌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학부모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정교육 운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학부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하지.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학부모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앉아서 건성으로 사과하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지연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한다고요? 지금까지 노력 안 했다는 소리네요. 우리 민수 성적 올라갈 때까지 매일 개별 지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신경 써주시고요. 교장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님,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교장의 말투는 전혀 지연을 감싸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관리 제대로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학부모는 교장에게까지 화살을 돌렸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만호는 교장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학교의 수장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선생님, 우리 민수한테 개별 숙제도 더 많이 내주세요. 다른 아이들보다 2배는 더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수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이에요. 선생님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학부모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학부모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민수 담임을 바꿔주세요. 박지현 선생님으로는 믿음이 안 가네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담임을 바꾸라는 것은 교사로서 큰 모욕이었습니다. 교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담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서요. 그럼 박지연 선생님이 사직하시면 되겠네요. 학부모의 말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학부모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땅에다 큰 절 한번 해주시겠어요? 만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내가 세운 학교에서 저런 식으로 모욕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호는 도시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교무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서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평범한 시아버지로서 지연을 보호해야 하는 건지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 저런 굴욕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든 손을 꽉 쥐고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학부모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인데요. 지연이 시아버지입니다. 만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도시락 가져다 주러 왔다. 만호는 지연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학부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이야기 끝나지 않았는데요. 만호는 학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교사를 무릎 꿇려 놓았습니까? 그건 저희 아이 교육 문제라서요. 외부인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만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외부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무리 학부모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장이 나서며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학교 일은 학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만호는 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해결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요.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 꿇는 게 해결입니까?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나서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학부모가 학비 내고 있는데 당연히 교육 서비스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만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교육 서비스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이 서비스입니까? 당연하죠. 돈 내고 받는 거니까 서비스 맞아요. 만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부모의 시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육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성적이 안 나오면 교사 책임이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만 가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만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지 않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 꿇는 게 괜찮은 일이냐? 학부모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 관리 못하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성적은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 혼자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더러 집에서 가르치라는 소리예요? 그럼 학교는 왜 다녀요? 만호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성적만 올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만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부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성적이 중요하지 성장이 뭐가 중요해요? 대학 못 가면 인생 끝나는 세상인데요. 만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이 밥 먹여줍니까? 현실을 모르시네요. 그때 만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교무실 전체가 놀라서 조용해졌습니다. 만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 꿇는 게 교육입니까? 학부모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호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만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육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만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일이 더 커져요. 하지만 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당당하게 서 있어라. 학부모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뭐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민수 성적 떨어뜨린 게 잘못 아닌가요? 만호가 학부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성적은 민수가 노력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교사는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럼 교사가 왜 필요해요? 교사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성적 올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요? 만호가 교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왜 교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장의 역할 아닙니까? 교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쉽지 않다고 해서 교사를 포기하는 겁니까? 교무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겁해졌습니다. 학부모는 이제 만호에게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노인네가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와 학교 문제예요. 만호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육 문제는 모든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순간 교무실 안의 모든 교사들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교육자다운 말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민수는 어떻게 하고요? 만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이도 망치고 교육도 망칩니다. 만호의 말에 교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곧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저보고 아이를 망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일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드릴게요. 한빛중학교에서 교사 가족이 학부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만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진실을 알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학부모가 당황했습니다.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한 만호의 모습에 당황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실이라고요? 네. 교사를 무릎 꿇린 것이 진실이니까요. 교장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르신, 일이 더 커지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학부모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안 돼요. 이 일은 끝까지 가야 해요. 우리 민수 담임 바꿔주시고 박지연 선생님은 사과문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주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문까지요? 당연하죠. 우리 민수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 당했으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당해야죠. 만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다고요? 우리 민수 생각은 안 하세요?
만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학부모가 비웃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집에 와서 선생님 욕만 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만호가 학부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문제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존경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성적도 못 올려주는데 뭘 존경해요?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다른 학부모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 학부모가 새로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 때문에 우리 민수 성적이 떨어졌는데 선생님 시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대들고 있어요. 새로 온 학부모들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왜 학교 일에 끼어드세요? 만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당한 대우요? 성적 관리 못하는 선생님한테 책임 묻는 게 부당해요? 또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선생님들 너무 아니래요. 학부모들이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만호는 이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학부모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협력입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웃었습니다. 협력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성적은 누가 책임져요? 만호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이 스스로요? 중학생이 뭘 알아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장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나중에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만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교육청에서도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우신 거 없네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때 지연이 만호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만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사과할 필요 없다. 학부모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성적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호가 학부모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성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교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학부모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그때 만호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교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호의 기세에 학부모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첫 번째 학부모가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일을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도 지역 신문사에 연락해서 기사 낼 거예요. 만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언론이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옳은지 판단할 겁니다. 학부모들이 당황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더 커져야 끝날 것 같습니다. 교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아버지가 아닌 뭔가 다른 면모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만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계획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빛중학교에서 교사 가족이 학부모들과 큰 소동을 벌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호는 집 앞 슈퍼마켓에 갔을 때 상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분이 그 할아버지래요. 학교에서 난리 쳤다던데요.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만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교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고 기자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교장은 만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신문에 기사까지 날 예정이에요. 어떤 기사 말입니까? 문제 교사와 가족들이 학교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 교사라고 했습니까? 어르신, 지연 선생님이 사과하면 일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들 권세가 만만치 않아요. 만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장의 비겁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교육청에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대요. 만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징계위원회라니?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수업 방해와 학생지도 소홀이라고요. 만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려는 거냐?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일이 더 커졌어요. 이제 저는 교단에 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만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 싸움은 더 커져야 끝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무슨 뜻이에요? 만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내가 나설 때가 됐다. 다음 날 만호는 혼자 나섰습니다. 먼저 한빛중학교 초기 교직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은퇴한 김교감의 집이었습니다. 김교감은 만호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설립자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교감, 한빛중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오? 김교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일로 시끄럽다던데요. 지연이가 내 며느리요. 김교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설립자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였군요. 지연이를 도와주시오. 증언이 필요합니다. 김교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입니다. 만호는 계속해서 옛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설립 당시 함께했던 이사진들, 초기 교사들, 그리고 졸업생들까지 연락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요? 아,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민수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호는 하나하나 증언을 모았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교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학부모가 다른 교사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작년에도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난리쳤어요. 시험지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던데요. 그걸 거절하니까 선생님을 괴롭힌 거예요. 만호는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문제 교사 가족의 학교 소란이었습니다. 내용은 학부모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기사를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문제 교사로 볼 거예요. 하지만 만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만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빛중학교 설립 당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한빛중학교 설립 문서다. 지연은 아직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지역 언론사, 그리고 시청까지. 김만호입니다. 한빛중학교 설립자 말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만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날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만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 자료 말씀이신가요? 만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내 며느리를 짓밟은 것에 대한 모든 증거 말입니다. 그날 밤 만호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무엇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만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한빛중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지연이 깜짝 놀라며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지연은 만호의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빛중학교 설립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정말 한빛중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 40년 전 내가 30세였을 때 세운 학교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만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위해서였다. 설립자 며느리라는 이유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아버님.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다음 날부터 만호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한빛중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설립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82세의 이 선생은 만호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이 선생, 지연이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박지연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훌륭한 교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이 선생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리죠. 지연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만호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빛중학교 첫 번째 졸업생인 박 사장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연 선생을 아시오? 물론이죠.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만호는 박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지연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만호는 또한 현재 한빛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연을 좋은 교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성적만 강요하지 않고 아이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민수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호는 이런 증언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문제의 학부모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작년에 다른 교사를 괴롭혔던 일, 시험지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일,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지연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선생,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가려면 선생이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 일로 교직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학부모들 압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다른 교사가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장님, 지금 김만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교에 오셨는데요. 교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만호요? 누구죠? 한빛중학교 설립자라고 하시는데요.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립자라고요? 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가지고 오셨어요. 교장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모셔와요. 잠시 후 만호가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채로 인사했습니다. 설립자님, 어떻게? 만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선생 징계건으로 왔소.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만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오. 교장이 서류를 받아보니 한빛중학교 설립 당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설립자 김만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설립자님이시군요. 지연이가 내 며느리요. 교장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 며느리를 왜 괴롭히고 있소? 괴롭힌다기보다는 학부모들 요구가 있어서. 만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학부모 요구라고 해서 교사를 희생시키는 것이 교육이요? 그게 아니라 교장으로서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소? 교장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만호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지연이 징계위원회 날짜가 언제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만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참석하겠소. 설립자님께서 직접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소. 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많이 올 예정이에요. 만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더 좋지 않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만호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지연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만호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한빛중학교 설립 문서, 지연에 대한 긍정적 증언들, 문제 학부모의 과거 행적, 그리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글까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만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만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일만큼은 힘으로 지켜야 한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육청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한빛중학교 교장,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까지. 지연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지현 교사의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장학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박지현 교사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적 관리도 엉망이고 학부모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학부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교사 가족이 학교에 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이런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럼 왜 성적이 안 나와요? 첫 번째 학부모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만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장학관이 물었습니다. 만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만호입니다. 한빛중학교 설립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비웃었습니다. 설립자라고요?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며느리 편을 들려고 하세요? 만호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증명 서류입니다. 장학관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한빛중학교 설립 허가서, 토지 매입 계약서, 그리고 김만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모든 문서들이었습니다. 정말 설립자이시군요. 장학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습니다. 나는 이 학교를 세운 사람, 김만호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부모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짓밟은 건 한 교사가 아니라 이 학교의 이름과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여전히 대들었습니다. 설립자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성적 못 올린 건 사실이잖아요. 만호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서류에는 지연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득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성적보다 아이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만호가 이 증언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민수 성적이 문제라고요. 만호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류에는 해당 학부모의 과거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교사를 괴롭혔던 일, 시험지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일, 심지어 시험 문제를 바꿔달라고 했던 일까지.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학부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장학관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요. 만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들을 시험지 유출 요구로 괴롭히고 마음에 안 들면 담임을 바꿔달라고 하고 그게 정당한 학부모의 요구입니까? 첫 번째 학부모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고요? 만호가 분노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교사를 무릎 꿇렸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부정행위를 요구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호가 네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증언해 주세요. 한빛중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이 선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빛중학교 초대 교장 이영수입니다. 박지연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입니다. 다음으로 졸업생인 박 사장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빛중학교 첫 번째 졸업생입니다. 지연 선생님은 우리 아이 담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적만 강요하지 않고 아이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이어서 여러 학부모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지연을 좋은 교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 성적은. 만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성적 변화 추이입니다. 서류에는 민수의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의 개별 지도로 민수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시험 성적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부모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호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교육은 권세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장학관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 꿇는 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모습입니까?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만호의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었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당당하게 서 있어라. 징계위원회가 끝난 지 사흘 후 교육청에서 정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현 교사에 대한 모든 징계는 취소되었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는 공식 경고와 함께 상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빛중학교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해임되었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앞으로 우리 학교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 부임한 교장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은 다시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문제를 일으켰던 학부모는 동네에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한빛중학교 설립자의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그 학부모는 민수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지연 선생님이 좋은데요. 민수가 아쉬워했지만 학부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가 더 좋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몰래 지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마웠어요. 다른 학교에 가도 선생님 말씀 잊지 않을게요. 지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순수했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왜 교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민수는 왜 안 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학교로 갔어. 하지만 우리는 민수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해. 지연은 아이들에게 미움보다는 용서를, 원망보다는 이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만호와 함께 한빛중학교 교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교정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다. 설립자 며느리라는 이유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줄 알았다면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그게 중요한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두 사람은 한빛중학교 현관 앞에 서서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현관에 걸린 작은 명판에는 여전히 설립자 김만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학교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 만호의 목소리에 그때의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니까.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신가요? 물론이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 일을 하고 있잖니.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지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재미있는 수업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정말 선생님 좋아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지연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도 너희들이 정말 좋아. 아이들이 떠나간 후 만호가 말했습니다. 봐라. 저 아이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교사예요. 그렇다. 당당하게 서 있어라. 만호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중학교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교사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연은 더욱 자신 있게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지연의 반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해. 지연은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도 교육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호가 지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더라. 설립자이실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우리를 위해 숨기고 계셨던 거야. 부부는 만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만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좋은 교사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지연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만호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빛중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적보다는 인성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입니다. 한편 다른 학교로 간 민수는 가끔 지연에게 안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열심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가르침의 씨앗은 아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만호와 지연은 다시 한빛중학교 교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학교도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군요. 지연이 만호의 말을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만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때로는 힘으로 지켜야 할 때도 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지연은 석양빛 아래에서 교정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바로 섰고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꿈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만호 씨와 지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진실을 밝힌 만호 씨의 용기, 그리고 교육자로서 당당하게 서게 된 지연 씨의 모습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